안녕하세요. 이루니아 아메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아티스트리 시간인데요. 그 전에, 아티스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세 가지 공지사항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티스트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지사항은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다음 주에 리더십 세미나 참석 때문에 2월 13일 월요일, 15일 수요일, 17일 금요일은 이루니아 아메이 휴무입니다. 쉬는 날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인류 최대의 적이 뭘까요? 요즘에 전쟁,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전쟁이 최대의 적일까요? 아니면 우주인일까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뭐, 아니면 자연재해, 이번에 지금 튀르키예 또 그쪽이 시리아랑 터키 쪽에서 또 지진이 굉장히 큰 지진이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하는 걸로 밝혀지고 있어서 뭐 최고 10만 명까지도 사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자연재해가 인류 최대의 적일까요? 아니면 코로나 같은 전염병?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가장 인류한테 있어서 최대의 적은 뭘까요?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제 생각엔 노화입니다. 노화. 네. 인류에 있어서의 최대의 적은 노화죠. 그러니까 전쟁이나 자연재해, 전염병은 우리가 어, 조심하면 돼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조금만 지금 벌써 다 알고 있거든요. 어느 대륙 간에 어디가 이렇게 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멘틀 위에 떠 있는 판이라는 게 있어서 걔네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지진이 나는 거라는 걸 웬만하면 지금은 벌써 다 알고 있고요.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판 있는 데에다가는 사람이 안 살면 돼요. 그냥 좀 더 그렇게 이걸 지구를 진짜 전체 하나의 나라로 생각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좀 편하게 살면 그러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고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전염병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동물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다 보니 그 동물에게서 전염병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에서 지금 뭔가를 계속 가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탐사선들이 가서 뭔가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우주 바이러스라는 게 혹시라도 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뭐 코로나는 잽도 안 되는 일이 되죠.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건데 노화는 노화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길까요? 어떤 의사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노화가 가속화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내가 당장 뭔가를 성취를 해내기 위해서 뭐 회사의 업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든지 뭐 아니면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밥 대충 먹고 막 그냥 그리고 운동 안 하고 술 마시고 막 놀고 막 이러면 노화가 가속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노화내과라는 과도 있어서 의학의 과도 있어서 그 과에서는 그런 걸 연구한다고 해요. 가속 노화를 시키는 게 뭔지. 어쨌거나 노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인류 최대의 적이 아닐까. 왜 이건 우리가 욕심을 부리든 전혀 욕심이 없이 살든 성철 스님처럼 뭐 다 놓고 사시는 분이나 뭐 법정 스님처럼 다 놓고 사시는 분들도 언젠간 돌아가시니까 그것도 늙어서는 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화라는 게 노화가 없으면 사람이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노화라는 걸 최대의 적으로 봤는데 혹시 그림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런 내용의 글 읽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인가? 들은 어느 방송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늙은 쥐하고 젊은 쥐의 혈관을 연결해서 피를 공유하게 했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갈색이 예, 늙은 쥐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 아이가 예, 파란 쥐가 젊은 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쥐를 붙인 거예요. 옆구리를 이렇게. 그래서 혈관을 공유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젊은 쥐의 피가 늙은 쥐한테 가고 늙은 쥐의 피가 젊은 쥐한테 가게끔 이렇게 공유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발견이 일어났어요. 늙은 쥐가 쥐로서 그러니까 쥐가 보통 22개월에서 24개월 뭐 이 정도 산대요. 네, 보통 2년 정도를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해놓은 쥐는 40개월까지 산답니다. 그럼 거의 2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지금 뭐 80세, 90세에서 이제 100세까지 한다고 하니까 200살 사는 거죠. 인간으로 따지면. 2배 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와, 난리가 났죠. 과학자들이. 저 실험을 한 과학자들이. 왜냐하면 노화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늙어 죽지 않게 할 수 있다. 젊은 피만 받으면.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젊은 피를 늙은 사람에게.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2, 3년에 한 번씩 온몸의 피를 젊은 피를 싹 다 바꾼다고 해요.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그다음에 뭐 유럽은 뭐 중세시대 뭐 이럴 때는 이 그 영주나 왕이나 뭐 이런 양반들이 뭐를 했냐면 16살 이하의 젊은 여자 아이를 잠자는데 옆에 뉘어놓고 잡니다. 뭔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의 생기 그때 그 나이대의 젊은 그 어린 여자 아이들한테서 생기가 그 기운이 굉장히 많이 발산이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 늙은 노인네가 이 늙은 아저씨가 그걸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같이 재우곤 했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젊은 피가 늙은 쥐에게 들어가면 그렇게 될까? 그런데 이게 늙은 쥐한테는 효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젊은 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젊은 쥐는 빠르게 늙더랍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더 이상 연구를 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지도 않고 그냥 쓱 하고 묻어둡니다. 예. 그런데 뭐 다 묻어두지만은 않죠. 꼭 그걸 캐내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또 있어서 연구를 해봤더니 나이를 먹고 노화가 되면 노화세포라는 게 생긴답니다. 근데 이 노화세포는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세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거나 뭐 어떤 외부의 요인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안 좋아진 세포인데 그렇게 되면 세포가 죽어서 다른 세포가 다시 재생이 돼야 되는데 이 세포가 죽질 않는답니다. 예, 그게 노화세포를. 세포가 오래됐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재생이 되거나 고쳐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 몸에는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세포를 노화세포, 뭐, 그렇게 해서 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돌아다닌다 해서 좀비 세포라고도 부르는 그런 세포가 된다면 그 세포들이 혈액을 타고 젊은지에게 가서 젊은지를 노화의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피가 늙은지한테 가서 괜찮아졌으면 늙은쥐의 피가 젊은쥐한테 가도 젊은쥐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이 젊은쥐는 계속 젊은 피를 만들어낼 테니까 그 늙은 피가 아무리 들어와도 괜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노화세포라는 그 세포들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얘기는 그러면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동물들, 그러니까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노화를 늦추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노화 세포를 없애면 되지 않을까? 예, 라는 게 지금 해서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뭐 제대로 이렇게 결과가 막 나오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앞으로
그런 게 만약에 다 밝혀진다고 하면 돈에 따라서 같은 나이대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대, 40대부터 멈춰서 노화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늙어가는 거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미래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어쨌거나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럼 이 노화세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게 얼마 전에 뉴트리라이트 설명 드릴 때 더블 X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그러니까 1월 30일인가 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더블 X는 DNA, 손상된 DNA를 개선시켜주는 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됐고, 그게 과학 저널에까지 실릴 정도로 확실한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노화세포를 조금이라도 걔는 죽어야 죽든가 아니면 재생이 돼서 다시 고쳐지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좀비처럼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더블 X를 잘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기사의 내용들을 조금 더 찾아보면서 지금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 근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예,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뭐 90대 정도 나이 되시는 분이 2, 3년에 한 번씩 젊은 피를 수혈을 받으신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뭐 2, 30년 젊어 보이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것까지 그게 어떤 분인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가 알 수 없고, 그냥 제가 이 연구 결과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조금 봤더니 제가 내린 결론은, 그 노화세포를 줄이는 방법, 죽게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니까 죽어서 사멸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고름으로 나오든 뭐 염증으로 해서 나오든, 뭐 아니면 우리가 각질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피부에 각질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재생시켜 주거나, 예, 그게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양제로는 더블 X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아티스트리 제품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피부의 자생력을 더 높여주는 것들인데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제품들이, 예,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제품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 긴급 공지사항으로, 예, 가끔은 이렇게 제가 뭐 그 주에 했던 것 중에서 조금 더 획기적이거나 우리가 한번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그때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티스트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에 아티스트리를 하는 이유는, 예,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그 주말에, 예, 조금 더 화사하고 조금 더 이쁘게, 예,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다 즐겁게 사시라고 해서 금요일 날 아티스트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제품은, 예, 스킨 뉴트리션의 리뉴잉 리액티베이션 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이 리액티베이션 크림은 말 그대로 다시 활동하게 해주는 그런 크림을 말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리노베이팅 컴플렉스가 들어있어서 그냥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예,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벤트 컴플렉스도 똑같이, 예, 같은 그냥 개별적으로 썼을 때보다 섞었더니, 예, 시너지가 엄청나게 더 많이 나는, 예, 그런 컴플렉스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과학이 함께 되어 있는데, 이 리액티베이션 크림에는 히아룰론산이 과학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로즈마리가 자연의 그 식물 영양소를 우리 피부에 공급해주는 걸로 해서, 예, 이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연 그 파트는, 뉴트리언트 파트는 로즈마리가 맡고 있는 거고요. 그 과학 분야는 히아룰론산이 이제 이 리액티베이션에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예, 우리 피부에 자연뿐만이 아니 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같이, 그래서 우리 피부의 자생 능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 크림이고요. 예, 그리고 이 크림도 리빌드 베리어, 그 다음에 모이스처라이즈 베리어, 그 다음에 프로텍트 베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퍼밍 크림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퍼밍 크림이 조금 더 제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쫀쫀하게 되어 있다면 얘는 조금 더 부드럽게 굉장히 쫀쫀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바르실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 리액티베이션 크림은 30대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그 피부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실 수 있고요. 20대의 젊은 여성분들께서 사용을 하시면 약간은 유분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너무 그런 것 같아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몸에서 만들어내는 자생력이 원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생기가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30대 중반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그 피부의 상태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맹문동 이 맹문동 뿌리하고 광항이 들어있어서요. 이 맹문동이라는 식물은 한겨울, 굉장히 추운 겨울에도 절대 뿌리가 얼어서 죽거나 하는 일은 없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맹문동 뿌리에서 추출한 물질과 그다음에 강황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카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거로는 카레거든요. 카레. 강황을 갈아서 그거를 말려서 음식으로 만들면 이제 그게 카레가 되는데요. 카레가 굉장히 우리가 먹으면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요즘은 카레 가루를 직접 이렇게 뭐 한분 카레나 이렇게 만들어진 거 말고 강황 가루로 해서 카레를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그런 것처럼 이 광황도 뿌리니까 광황하고 맹문동 뿌리에 있는 그 영양분으로 해서 그 겨울에도 뿌리에 있는 힘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 피부에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제품 리액티베이션 크림을 사용을 하시면 긴 시간을 사용하셔야 뭐 느끼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15분 바르시고 15분이 지나면 피부빛이 개선됐다라고 느끼시는 비율이 60% 정도 되고요. 그러면 피부 주름이 펴졌어 라고 느끼시는 분도 거의 10%, 8.6%나 되고 15분 만에 그렇게 효과를 굉장히 빠르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크림입니다. 그래서 전과 후를 보면 같은 분이에요. 눈가 주름하고 이 눈 옆에 이쪽 부분의 주름하고 그다음에 여기 쪽에 팔자 주름이 굉장히 옅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표정이 바뀐 게 아니에요. 표정은 그냥 그대로 입 다물고 계신 건데 보시면 이렇게 눈가의 주름도 이쪽은 굉장히 없으시고요. 이렇게 보신 거를 8주 만에 이런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주 동안에 사용해서 이 인체 적용 시험을 했더니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90% 이상 전부 다 주름이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탱탱해졌다, 피부빛이 밝아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전부 다 90% 이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제대로 다시 액티베이팅을 시켜주는 그런 크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대 중반에서 후반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40대 분들도 사용하셔도 그럼 다시 젊은 피부로 가실 수 있는 개선되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크림은 얼굴 전체에 바르시는 거고요. 이거는 이 제품 리액티베이션 아이 크림은 말 그대로 눈가에 바르시는 제품인데요. 눈가 피부를 굉장히 좋게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버터 제형으로 좀 되어 있어요. 버터 제형으로 되어 있고요. 얘도 똑같이 리액티베이션 크림과 똑같이 리노베이팅 컴플렉스, 프리벤트 컴플렉스, 그 다음에 이 제품에는 펩타이드, 그러니까 그 단백질 성분인 펩타이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귀리 추출물로 해서 귀리 추출물이 단백질 추출물인데요. 그래서 자연과 과학이 이렇게 함께 우리 피부를 개선해주는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빌드 베리어와 모이스처라이즈 베리어, 프로텍트 베리어 그리고 이 아이크림에는 세라마이드가 들어있어서 수분 보습막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 줄 수 있게끔 세라마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눈가는 알게 모르게 비비게 되거든요. 볼따구니를 이렇게 문지르는 사람은 없는데 눈은 이렇게 비비는 사람 많죠.
예, 안경 쓴 저도 또 안경 안으로 비비군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라마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서 눈가에 그 보수 수분 장벽을 만들어주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 12주 만에, 예, 눈가 주름이, 같은 분 맞겠죠? 네, 예, 같은 분 맞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 주름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예, 같은 분이 맞거든요. 예, 제가 너무 놀라워서 진짜 같은 분일까? 예, 의심이 들어서 그런 거지 같은 분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사용 전, 사용 후 이 눈가의 주름이 굉장히 12주 만에 엄청나게 개선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타가 있네요. 아이크림인데 크림이라고 썼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12주 동안 사용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주름이 감소했다라고 느끼신 분이 90분, 예, 90%고요. 그리고 깊은 주름이 줄어들었다. 예, 눈가에 깊은 주름이 줄어들었다고 느끼신 분이 86%. 그리고, 예, 털력 있게 느껴진다, 덜 젊어 보인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한, 예, 예, 많다는 거. 예, 굉장히 그 퍼센티지가 높다는 거는 이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액티베이션 아이크림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액티베이션 크림하고 아이크림은 30대 중반에서 후반, 40대 초반, 요 연령대 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정말 그때 그 상태의 피부를 5년, 10년 더 이렇게 쭉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시니까, 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티스트리 제품 두 가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거는 원포원 제품은, 예, 오늘은 양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고등어 갈치 조림면, 예, 생선 조림 하실 때 사용하시는 양념인데요. 예, 조림 양념에 황금 배합비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예, 갈아 넣었고, 그러니까 이 양념을 전부 다 갈아서 숙성한 거여서 굉장히 감칠맛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채소를 이용을 해서 발효진미 베이스라는 걸 만들어서, 예, 그걸로 이 황금 배합비에 맞춰서, 예, 양념들을 넣기 때문에, 예, 감칠맛과 맛이 굉장히 좋게, 예, 뒷맛도 굉장히 깔끔하게, 예, 그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양념입니다. 근데 그러면 고등어하고 갈치만 졸여야 되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물 순두부를 끓이셔도 돼요. 이런 재료들을 넣고, 예, 해물 순두부를 끓이셔도 괜찮으시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뭐 여러 가지 뭐 어묵 조림 뭐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조림들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것도 보시고 또 맞춰서, 예, 좋아하시는 기호에만 더 맛있는 거, 예, 만들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돼지 주물럭 양념인데요. 예, 이 돼지 주물럭 양념은 한 봉지를 돼지고기 한 근에, 예, 이렇게 두 봉지가 들어있는데 한 근에 한 봉지 사용하시면 되세요. 예,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것도 황금 배합비로 했고요. 그러니까 찹쌀 고추장에다가, 예, 이렇게 양념들을 갈아서 숙성한 양념을 넣었고, 그리고 똑같이 가루지미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돼지 주물럭 양념으로는 뭐 하실 수 있는 게 뭐 오리 주물럭 양념을 하셔도 되고, 뭐 소고기 주물럭을 하셔도 되고, 모든 양념 그러니까 남의 육고기, 예, 그러니까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아니 닭고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하셔도 되는데, 예, 이렇게 채소 순대볶음에 사용하실 양념으로 사용하셔도, 예,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예, 그런 양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이제 기름기가 있는 고기 종류에 사용을 하셨을 때 이 양념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 넣고 해서 만들어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죠. 닭볶음탕. 예. 닭볶음탕 양념인데요. 이 닭볶음탕 양념도 황금 배합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 갈아서 이렇게 했고요. 이걸로는 닭가슴살 케밥을 만드실 수 있어요. 예, 닭가슴살은 좀 퍽퍽해서 잘 안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뭐 삼계탕에서의 닭은 좀 작으니까 닭가슴살 덜 퍽퍽하니까 그거 말고 뭐 백숙을 해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시기 위해서 고기에 닭가슴살만 드시는데 진짜 이 맛없어서 못 먹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예, 이렇게, 예, 닭가슴살 케밥을 이 양념으로 해서 닭가슴살하고 양념하고 해서 양념하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저렇게 그 또띠아에다가 싸셔도 되고, 아 나는
저럴 수 없어. 그러면 라이스 페이퍼에 싸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리들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양념들이니까 이 양념들을 가지고 계시면 급하게 예, 급하게 뭐 손님 접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오늘은 반찬이 하나 뭘 할 게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럴 때 만드실 수 있으실 거면 만드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이 닭볶음탕 양념은 이것도 두 봉지가 들어있는데 한 봉지로 닭 1kg 정도. 예. 보통 우리나라는 그 닭볶음탕 이렇게 그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닭은 이렇게 특히 닭볶음탕용으로 잘라져 있는 애들은 잘라져서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1kg 정도씩 되어 있으니까, 예, 이걸 한 봉지 해가지고 넣으시면 아주 맛있는 닭볶음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연애는 계속 시간이 30분이 넘었었잖아요. 조금씩, 예, 30분, 31분, 30분, 40초 뭐 이렇게 넘었는데, 예, 오늘은 그래서, 예, 5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 최대의 적은 노화. 그래서 그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액티베이션 크림을 사용하시면, 예, 노화 방지도 되실 텐데, 그뿐만 아니라 그 가속노화, 그 노화내과 의사가 말하는 가속노화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대요. 예, 정상적인 식생활, 예, 규칙적인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잠 잘 자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면 가속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참, 현대에 사는 우리는 그게 쉽지는 않지만,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노화세포들, 그리고 상처를 받아서 생기는 그 노화세포들을 조금 더 빨리 없애주고, 예, 줄여주는 방법. 아무리 우리가 젊은 피를 수혈받는다고 해서, 예, 그거는 노화세포의 농도가 줄어들면서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게 지금도 많이 정설로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몸속의 노화세포의 숫자를 줄이면 젊은 피를 수혈받지 않더라도, 예, 젊은 피를 수혈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젊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말에 운동도 계획도 좀 세워보시고 해서, 예, 건강한 2023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저 없어요. 예, 저 없으니까, 예, 저는, 예, 20일, 예, 2월 20일 밤 9시, 저녁 9시 30분에 찾아뵐 테니까, 예, 다음 주는 편히 쉬시고요. 예,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진남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제 목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예, 그걸로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 주말을 잘 보내시고 저는 일주일 잘 리더십 세미나 갔다 와서, 예, 그 다음 주 월요일 2월 20일 저녁 9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